그날 밤 저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에 알림 하나가 떠 있었거든요. 침실 카메라, 움직임 감지. 이상했던 건 아내는 집에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CCTV를 재생한 순간 제 집 침실에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목에는 제가 아내에게 선물했던 팔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건 오해가 아니라는 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연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그날 밤 저는 퇴근하고도 한참을 현관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문 하나 사이로 제가 살아온 삶 전체가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고 복도불도 방 안불도 다 꺼져 있었죠. 평소 같으면 현관 센서 등이 켜지기도 전에 슬리퍼 끄는 소리부터 들렸습니다. 여보 왔어? 오늘은 어땠어? 이렇게 제일 먼저 나와주던 사람이 그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꺼낸 제 스마트폰 화면 위에 작게 떠 있는 알림 하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조금 미끄러운 보호필름 촉감까지 유난히 선명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20분 전 움직임 감지 침실 카메라. 그 알림 아래 빨간 점이 찍힌 CCTV 재생 버튼이 가만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제 아내가 숨기고 있던 진실과 제가 끝내 외면해온 과거 그 두 가지와 동시에 마주하게 됐습니다. 저는 결혼 7년 차 남편입니다. 누가 보면 딱 그냥저냥 평범하게 사는 부부라고 할 법한 집이었죠. 아이는 없었고 둘 다 바쁘게 나가는 맞벌이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밖에서 일하고 아내는 집에서 집안일을 맡는 구조. 요즘 세상에선 옛날식이다, 답답하다 말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게 편했습니다. 아내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대신 제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밥 먼저 먹어, 국 데워놨어라고 말하면서도 식탁 위에는 꼭 따뜻한 국 하나 올려두는 사람이었고요. 저녁 먹고 소파에 기대 앉으면 자기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옆에 와 앉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말이 없냐? 그냥 듣는 게 편해서. 이런 대화 정도가 다였습니다. 소리 지르는 싸움도 물건 집어 던지는 다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잔잔하게 조용하게 흘러가는 그런 집. 그래서였을까요? 돌이켜보면 이상한 느낌들이 아주 조금씩 쌓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부터였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외출을 자주 하기 시작한 게 오늘은 좀 나갔다 올게. 친구가 힘들다 해서 잠깐 보고 올게.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순이에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좀 삶의 균형을 찾나 보다 하고 오히려 좋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런 날들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점점 늘어났습니다. 아내의 카카오톡 알림이 평소보다 자주 울리기 시작했고 외출 준비를 하는 손놀림이 어딘가 익숙해져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스카라를 바르는 손, 머리를 묶었다 풀었다 하는 손, 거울 앞에서 핸드폰을 보고 누군가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눈빛. 그런 자잘한 장면들이 조금씩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집에 홈 CCTV를 달았습니다. 침실 하나, 거실 하나. 특별한 이유가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요즘 이상한 사건도 많고 문 앞에 누가 서성이는지, 택배는 잘 왔는지 확인하려는 정도. 그냥 보험 들어두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휴대폰에 자꾸 이런 알림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임 감지 침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습니다. 아, 아내가 침대 정리하다가 감지됐겠지.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겼죠. 근데 이상한 건 그 알림이 찍히는 시간이 항상 비슷했다는 겁니다. 저녁 7시 반에서 8시 사이. 제가 회사에서 제일 바쁜 시간. 회의 들어가 있거나 보고서 마감할 때쯤 2번 정도는 그 시간에 전화를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보, 뭐해? 응? 그냥 집에 있어. 왜? 아냐, 그냥 집에서 쉬는 줄 알았지. 응, 좀 누워 있었어. 분명 CCTV에는 움직임 감지 알림이 찍혀 있는데 아내는 그냥 누워 있었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떠올려 보면 그때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아내의 목소리가 조금 지쳐 있었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조금씩 떨리는 느낌, 말끝을 살짝 흐리며 단어를 고르는 습관. 그때 저는 그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 갑작스럽게 회식이 잡힌 날이었습니다. 별로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안 가기도 애매한 자리. 퇴근할 무렵 아내에게 먼저 메시지가 왔습니다. 나도 오늘은 좀 나갔다 올게. 친구가 오래 못 본 애 있다고 해서 같이 보기로 했어. 그래, 잘 다녀와. 늦으면 택시 타고 들어와. 응.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 대화를 넘겼습니다. 서로 각자 바쁜 날이 겹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회식 자리에서 잔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가 섞여 나올 때 잠깐 화장실에 가려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잔잔한 술 기운 사이로 한 줄의 알림이 유난히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분 전 움직임 감지 침실 카메라. 시간은 밤 9시 12분. 그때 아내는 분명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 집 침실의 움직임이 감지될 이유가 과연 있었을까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도둑인가? 창문이라도 열려 있었나? 머릿속에서 안 좋은 상상들이 순식간에 집을 지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CCTV 앱을 켜서 실시간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불 꺼진 침실이 푸른빛으로만 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개 2개, 구겨져 내려간 이불, 창문으로 희미하게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 모든 게 평소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 화면이 전혀 평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알아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녹화 영상 다시 보기 버튼 위에 떨리는 손끝이 멈췄다가 조금 힘을 주더니 마침내 눌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버튼 하나가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줄은요. 영상은 침실 문이 아주 조금 열리는 장면으로 시작됐습니다. 익숙한 문소리였지만 그날은 그 소리가 유난히 낯설게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안에 누가 있는지 눈치를 보듯 문이 조금 더 열리더니 불이 켜졌습니다. 잠시 후 문틈 사이로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그건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키가 작은 초등학교 저학년도 안 돼 보이는 남자아이. 후줄근한 후드티에 조금 큰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뭐지? 누구지? 아이는 처음 오는 집처럼 두리번거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늘 오던 곳에 다시 온 사람처럼 방안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익숙하다는 듯 침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침대 옆에 서서 작은 손으로 이불을 살짝 매만지더니 조용히
턱을 침대 위에 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직도 여기 살아? 엄마. 그 한 단어가 조용하지만 너무 선명하게 제 가슴을 쳐올렸습니다. 이 집에 엄마라고 불릴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제 아내.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확대했습니다. 아이의 옆모습이 조금 더 크게 보였습니다. 짧게 잘린 머리, 눈매, 입술.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보는 얼굴 같기도 한 이상한 이질감. 그때였습니다. 아이의 손목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은색 체인 팔찌 하나, 화면 속 작은 빛이 제 눈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더 확대했습니다. 그 팔찌는 제가 예전에 아내에게 선물했던 팔찌와 너무나도 비슷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아니,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정확히 같았습니다. 아내가 손이 답답하다며 잘 안 하고 다니던 그 팔찌, 집 안 어디에 뒀는지, 저도 잊고 있던 그 팔찌, 그게 지금 이 낯선 아이의 손목에 딱 맞게 걸려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지? 왜 우리 집을 알고 있지? 왜 아내의 팔찌를 하고 있지? 그리고 왜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지? 제일 무서운 생각 하나가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설마 아내에게 숨겨온 아이가 있는 건가? 술자리는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잔이 몇 번 더 오갔는지, 누가 무슨 농담을 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죄송한데 몸이 좀 안 좋아서 먼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상사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허리만 대충 숙이고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몸을 던지듯 타고 앉아 차가 출발하자마자 다시 CCTV 앱을 켰습니다. 영상은 계속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턱을 괜 채 한참을 조용히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자기 손목에 팔찌를 한번 쓰다듬고 방 안 어딘가를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기 냄새 예전이랑 똑같다. 평소라면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를 말이었지만 그날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이 집에 예전이라는 말이 붙을 만큼의 기억이 누구에게 더 있는 걸까? 저는 제 생발을 거꾸로 넘겼습니다. 3일 전 같은 시간대에 찍힌 영상, 움직임 감지 침실, 그 기록을 눌렀습니다. 영상은 아주 짧았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그 아이가 얼굴만 쏙 내밀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또 와도 돼? 그리고 화면 밖에서 들려오는 너무 익숙한 목소리. 조용히 해 아저씨. 오기 전에 가야지. 그건 틀림없이 제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아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나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 그냥 좀 누워 있었어. 저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었으니까요. 의심할 이유도 용기도 그때는 없었습니다. 지금 내 귀에 들리는 목소리와 그날 들었던 목소리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제 삶의 균형이 완전히 뒤틀려 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택시 창밖으로 도시 불빛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사이로 CCTV 영상 속 아이의 옆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팔찌, 엄마, 아저씨, 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며 계속 서로를 긁어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을 여는 손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신발장에는 아내의 신발이 없었습니다. 거실은
너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서 오히려 더 낯설어 보였습니다. 침실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조용함이었습니다. 불이 꺼진 방 안에 침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베개 자국, 반쯤 내려온 이불, 영상 속 장면과 너무 닮아 있어서 저는 침대에 바로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현관문 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다녀왔어.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담담한 목소리. 근데 오늘은 그게 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들고 침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거실을 지나 제 앞에 멈춰 섰을 때 저는 화면을 켠 채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여기 좀 봐. 왜? 재생 버튼을 누르자 방금 전 봤던 영상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발소리, 문 여는 소리, 엄마라는 호칭. 영상이 흐르는 동안 아내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방 안으로 들어와 엄마 아직도 여기 살아? 라고 말하는 장면까지 다 보고서야 아내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설명해. 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낯설 정도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있어? 왜 당신을 엄마라고 불러? 아내는 바닥을 바라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몇 번이나 달싹거렸지만 단어들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친척 애야. 친척? 응, 조카 같은. 그런 애야. 조카 이름이 뭐야? 잠깐의 침묵. 그 짧은 공백이 모든 대답보다 솔직했습니다. 당신, 나 지금 바보 취급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3일 전 영상도 봤어, 아까. 아내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제야 깨달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제 생발을 앞으로 넘겨 아까 그 짧은 영상을 틀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 엄마, 나 또 와도 돼. 그리고 아내의 목소리, 아저씨 오기 전에 가야지. 그 아저씨가 나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제가 결혼하고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참고 넘어가고 견뎌온 사람의 울음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훌쩍이는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야 할지, 소리를 질러야 할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조용하고 착한 아내 말고 전혀 몰랐던 아내의 과거와 그 과거에서 나온 아이가 이 방 안에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한참 만에 아내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당신한테 솔직하지 못해서. 그 애한테도 그렇고 그 아이 당신 애야? 그 질문에 아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아니면 왜 엄마라고 불러? 그 애가 나를 그렇게 불러. 아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 아까 그 영상 보고 그냥 도망가고 싶었어. 당신이 보기 전에 어떻게든 지워버리고 싶었어.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나 예전에 잠깐 보호시설에 있었던 거 말한 적 있지? 집안 사정 안 좋았다고 대충만 말했지.
그때 나보다 훨씬 어린 애들이 같이 있었어. 엄마가 집을 나가서 다시 안 오는 애도 있었고 아빠한테 맞고 도망 나온 애도 있었고 그 애들 중에 나한테 항상 붙어 다니던 애가 하나 있었어. 아내는 손으로 무릎을 꽉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애가 나를 보고 맨날 이렇게 불렀어. 엄마, 나도 진짜 엄마는 아니었는데 그 애 앞에서는 그냥 엄마처럼 굴었어. 밥도 같이 먹고 옷도 챙겨 입히고 밤에는 같이 자고 무서워하면 등 두드려 주고. 아내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 오늘 영상 속 그 애야?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애가 시설에서 나갔다가 잠깐 보호자 집에 맡겨졌는데 거기서도 오래 못 버틴 거야. 며칠 전에 갑자기 연락이 온 거야. 언니, 나갈 데가 없어. 언니, 아내가 그 아이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그 한 단어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하루 이틀만 우리 집에 들르게 했어. 당신 없을 때만 조용히 와서 씻고 자고 가게 하고. 원래는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아내는 거기서 말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당신 기억 안 나? 예전에 내가 내 과거 얘기 조금 꺼냈을 때 당신 표정 어떤 표정? 너무 힘들었다고, 시설에 있었다고, 집에 돌아갈 수 없었다고 말했을 때 당신이 그래도 이제 다 끝난 일이니까. 그런 얘기는 많이 안 꺼냈으면 좋겠어. 라고 했던 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제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냥 힘들었던 과거를 빨리 털고 앞만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지만 아내에게는 그게 아니었겠죠. 나 그 말 듣고 이 사람한테는 내 과거가 불편한 이야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그 애를 데려왔다고 하면 당신이 짐부터 떠올릴까봐, 부담부터 느낄까봐. 그래서 그냥 몰래 재워보내고, 몰래 돌려보내려고 했어. 그게 미안해서 더 말을 못했어. 아내의 말 하나하나가 작은 돌멩이처럼 제 가슴에 떨어져 쌓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나는 언제부터인지 아내에게 과거를 말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왜 나를 아저씨라고 부르게 했어? 그게 제일 미안해. 그 애한테도 당신한테도. 아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애가 처음 왔을 때도 당신 얘기를 했어. 남편 있다고, 당신 성격 어떻고 어떤 사람인지. 근데 그 애가 갑자기 그러는 거야. 언니, 남편 있으면 나 싫어하진 않을까? 나 보면 웃을까? 싫어할까? 그래서 괜히 겁이 난 거야. 그래서 그냥 우리 집에 가끔 오는 아저씨라고만 말했어.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애가 눈치 보지 않았으면 해서. 방 안 공기가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죄책감,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머리가 울릴 지경이었습니다. 어떤 감정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저는 그저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저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 아내가 보호시설에서 지냈던 시간들, 제가 모르고 있던 상처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쉽게
과거는 과거야. 그 얘긴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로 아내의 인생을 한 줄로 밀어냈는지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는 결국 다시 아내가 도움을 요청한 기관을 통해 다른 보호처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이후에도 그 아이를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전화로 메시지로 밥은 잘 먹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묻고 가끔은 몰래 만나서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저는요 아직 그 아이에게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자 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안에도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날 CCTV에 찍힌 건 낯선 아이의 실루엣이 아니라 제가 끝내보기를 두려워했던 아내의 진짜 인생 한 조각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진실을 마지막까지 외면하려 했던 사람은 도둑도 낯선 아이도 아닌 어쩌면 저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날 밤 그 영상을 본 사람이 남편인 제가 아니라 당신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나요?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CCTV 한 편의 기록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장 숨기고 싶었던 과거와 마주하게 만든 잔인할 만큼 솔직한 진실의 화면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달린 카메라가 오늘 밤 무엇을 비추고 있는지 잠깐 한 번쯤 떠올려 보게 되는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